선의취득. 어제 법원행시 2차 논점에서 23년도 법원행시 그 점유취득시효 논점에서 같이 껴서 나왔던 부가 논점 선의취득이었죠. 그 회사 직원이 멋대로 그 회사 공장 기계를 팔아먹었죠. 네. 그렇게 해서 다 알고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장 소유주인 사장님이 이거를 기계를 되찾아올 수 있다. 그 기계를 최종 갖고 있는 그 나쁜 놈은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왜냐면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막 기계들이 막 비 맞는 채로 막 있었고, 야적장에 비 맞는 채로 관리도 안 된 상태로 있었고, 세금 계산서 발행도 안 했고, 그 사안이죠. 법원 행시 23년도 작년 2차 시험 문제였어요. 아무튼 선의취득이 이제 객관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249조 이렇게 돼 있는 것이므로, 네, 둘 다 돼야 된다 이거예요. 네, 물건적 합의와 동산의 인도 둘 다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된 시점으로 인도가 먼저 행해졌으면, 물건적 합의가 인도보다 먼저 행해졌으면, 그러니까 인도가 나중에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된 인도가 물건적 합의보다 먼저 행해지면 물건적 합의가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둘 다 나중에 이루어진 물건적 합의가 기준대로 당연한 내용이죠. 2번이 틀렸나봐요.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대항력과 갖추었을 때에는 그걸 충족한다. 갖추었을 때는 충족한다. 뭐 당연한 말인데. 근데 이걸 이제 뭘 틀리게 바꿔서 냈나봐요. 2번을. 네. 이 부분을 바꿔서 냈나 봅니다. 이건 당연히 맞는 내용이죠.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네, 대항력권 갖춰야죠, 당연히. 네. 오래된 판례네요. 이 부분을 바꿔서 2번이 틀렸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맞는 겁니다. 분리된 수목은 그냥 이제 토지랑 관계가 없죠. 이게 동산이고, 부착된 수목은 얘는 토지와 합체되어 일체를 이루는 그거죠. 그 내용이고요. 맞는 내용이에요. 4번 제3자 의의에서 동산의 선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되고요. 네, 반드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점유 개정은 인도를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렇게 약정만 하고 내가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유 개정에서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선의취득이 안 됩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문제 7번. 이것도 논점을 주지 않고 그냥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입니다. 아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였고 답이 4번인가 봐요. 1번 548조. 네. 너무나 중요하고 한 수천 번도 넘게 보던 조문이죠. 원상회복.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침해받지 않는 제3자라 함은 것인바 주택의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권을 갖췄어요. 그러면 제3자에 해당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제에도 불구하고 대항할 수 있다. 2차에서도 무수히 나오고 학원 모의고사 옛날 기출 변호사 법무사 법원행시 기출 아주 그냥 막 수도 없이 나오는 판례죠. 네. 너무나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네. 뭐 할 말이 없네요. 너무 중요한 거는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대항할 수 있다. 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네. 2번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가름하여 양도하기를 약정하고 참석한 거 제3자 참석했으면 알고 있죠. 네. 알고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에 착수한 걸로 볼 수 있다. 이행에 착수되면 어떻게 되죠?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에 착수죠. 그러면 이제 565조에 의한 임의 해제는 안 됩니다. 이제 배액을 상환하고 그거 안 돼요. 이제. 네. 참석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3자도 참석하고 있었다. 알고 이제 이 사람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행에 착수로 본다. 배당 이의에서 새로운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태결하여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종전의 임대차 계약의 등도 소멸하여 이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새로운 소유자하고 지금 별개의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체결했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제 전 사람하고 있던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죠. 전 사람하고 있던 이거를 계속해서 주장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근데 새로운 계약을 이렇게 체결했으면 이제 그 전 사람과의 그 종전 계약은 끝난 거다. 예. 상식적으로도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알고 있으면은 현실에서 많이 쓰게 될 628조가 뭐였나요?
차임 증액 청구권. 당사자 사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때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네. 비교적 최신 판례죠, 이 정도면. 그래도 근 한 4, 5년 이내에 판례면은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는 법원 결정시가 아니라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를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 이거를 아마 이제 법원이 결정된 시점에 그게 이행기라고 아마 문제가 나왔겠죠? 그래서 틀렸을 거예요. 이 부분을 바꿔내서 틀린 거고, 이게 증액 청구를 했는데 이게 만약 당사자 사이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정해주는 건 법원이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정해주긴 할 건데 그 법원 결정 시점이 이행기가 아니라 애초에 이 임대인은 어떤 금액을 정해가지고 차임 증액 청구를 했잖아요. 그럼 이때 이미 청구를 했을 때 이행기는 그 도래한 거죠. 다만 이 임차인이 나 그 금액은 인정 못하겠어 이러고 뻗팅기니까 그럼 할 수 없이 법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법원이 결정을 해주겠지만 그 법원 결정 시에 이행기가 도래한 게 아니죠. 이미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때가 이행기로 보겠다. 네. 그럼 이게 뭐 이행기로 보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자가 나가겠죠. 이제 그때부터 지연손해금 나가죠. 그러니까 그거 저기입니다. 이런 거는 그 판례를 알고 있지 않으면은 사실 좀 결과를 정확하게 내가 유추하기 아주 힘들죠. 네, 이걸 내가 알고 있는 법의 지식으로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네, 이런 판례들, 그러니까 결론은 판례를 많이 알고 많이 숙지해야 된다. 객관식이든 2차든. 문제 8번이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친상법이네요, 또.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렇게 했으면은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세상 허용되지 않고요. 네. 왜냐면 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은 법원이 정해줘야 되죠. 이후부터 예상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확정이 되면 판결로 여기서 금액이 결정이 나야 그때부터 채권 양도를 하든지 뭐 어쩌든지 그렇게 하라 이거죠. 네. 협의 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 분할을 했는데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에 있어 분할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네, 협의 이혼이 성립한 날 네, 이혼 신고일 3번. 이거는 최신 판례네요. 2022년.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에 관하여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네, 그런데요. 제척기간이고, 출소기간이다. 네. 이거는 뭐 조문 내용이고, 네.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냥. 2022년 7월 28일자. 이것도 최신 판례네요, 같은. 최신 판례가 누적이 되니까 이제 한 번씩 그 객관식에서 건드려줘야죠. 그래서 이건 법원 9급에도 다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은. 네. 법무사 1차에도 다 나올 겁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네. 이건 2차에서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하라고 나오는 판례죠. 그래서 줄줄줄줄 이거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이제 똑같이 똑같이 적을 수는 없고, 이런 키워드들, 이런 굵은 글씨 처리되어 있는 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런 법원이 확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하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다? 이게 채권자 대의권의 목적이 안 된다. 채권자 대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아마 여기에 슬쩍 바꿨나봐요. 네. 이 채권자 대의권하고 채권자 대의권 엄청 중요한 논점이죠. 이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과 엮이게 되면은 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네, 채권자 대의권의 대상이 안 된다. 또 행사상의 일신 전속성,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 네, 이런 단어들 반드시 이게 만약에 혹시 2차 논점에 뜨게 되면 네, 이 정도 어느 정도 써줄 수 있도록 네, 준비하라고 학원에서도 나오고 그래요. 이거는 또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 문제 3번, 9번 428조 여기가 아마 보증채무일 거예요. 415 연대채무 보증채무 그 파트죠. 의사가 되는데 서명은 남이 할 수가 없죠. 서명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해하지 않지만 기명 날인은 똑같이 서명하고 기명은 이름 쓰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이름만 쓰면 되고 이게 서명은 약간 사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거고 기명은 그냥 그 사람 이름을 쓰는 거기 때문에 대행으로 하는 것도